강연 순서로는 네이버 쇼핑 검색, 그리고 GFA, 그리고 업종별 성공 사례로 제안을 준비를 했는데요. 계정이 있으신 분도 아마 있으실 거고, 반면 계정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시보드를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을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지, 그리고 GFA랑 검색 광고를 어떻게 융합을 해야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간략하게 일단 1차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드린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네이버 쇼핑 검색입니다. 네이버 쇼핑 검색은 파워링크랑은 다르게 진짜 EC 업종에서 좀 특화된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통합 검색에서 이제 해당 저희가 서브 키워드라든지 일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가격 비교 지면이나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지면에 노출되는 지면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파워링크랑 큰 차이로는 상품의 썸네일이나 가격이나 정보, 찜이라든지 리뷰수 같은 지면이 함께 노출된다는 게 파워링크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이시는 PC랑 모바일 화면인데요. PC랑 모바일 같은 키워드라고 하더라도 지면에 따른 차이가 있죠. 왼쪽에 보이시는 밑에 하단에 이런 확장 소재라고 하나의 꿀팁을 드리면 사실 다 노출된다고 좋은 건 아니고, 예를 들어 해당 상품이 이런 경우가 잘 없긴 하지만 리뷰 평점이 3점대예요. 너무 안 좋아요. 아니면 반면 리뷰수가 빵이에요. 0건이에요. 하나도 없거나 이런 경우는 굳이 확장 소재를 추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노출하는 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보시고 확장 소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제안을 하셔야 돼요. 쇼핑 검색 광고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파워링크도 마찬가지예요. CPC, 클릭당 광고가 과금되기 때문에 노출이 아무리 많이 되어도 클릭이 0건이라면 과금되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그런 거를 확인하고 있고, 노출형 상품명과 카테고리 연관도에 따라서 노출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상품별로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순면 여성 빅사이즈 여자 끝나시, 편한 면 모달 크롭 끈 민소매 같은 여성 의류로 검색을 해도 걸리는 키워드가 다 다르죠. 이런 거를 노출형 상품명에서 다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같은 메인 키워드라고 하더라도 여기 보이시는 서브 키워드를 어떻게 노출형 상품명으로 걸 건지에 따라서 상품명이 몇 순위에 노출되고가 다 좌지우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노출형 상품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품질지수인데요. 품질지수는 광고주분께서도 아마 많이들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품질지수가 광고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 많은 광고주분들께서 실제 구매 로아스나 구매 전환수보다도 품질지수에 어쩌면 더 많은 신경을 쓰실 수도 있어요. 품질지수는 0칸은 거의 없긴 하고 아마 한 칸부터 최대 7칸까지가 맥시멈인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칸에서 두 칸 정도는 저효율, 그리고 세 칸에서 한 4, 5칸까지도 평균치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6칸에서 7칸까지는 고효율로 볼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적어놨던 것처럼 품질지수가 높으면 적은 예산으로 상위 노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똑같은 예산으로 예를 들어 CPC가 동일하게 1,000원대예요. 근데 품질지수가 7칸, 만칸인 경우는 바로 1순위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품질지수가 한두 칸으로 되게 저조한 상품인 경우에는 똑같은 1,000원으로 해도 노출 순위가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품질지수가 높을수록 좋은데, 그럼 품질지수를 어떻게 올리냐? 간단해요. 노출 대비 전환값이 좋았냐? 그럼 여기서 전환이라 하면은 찜이라든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찜이라든지 뭐 리뷰가 좋다든지 아니면 체류 시간이 긴다든지, 사실 네이버에서 정확하게 품질수를 좌지우지하는 요인은 어떤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언급된 바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미루어 봤을 때는 노출수 대비 전환이 좋다면 품질수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좀 따라 올라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세밀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메타에서는 사실 네이버에서 활용할 수 없는 타겟팅이라든지, 구글도 메타처럼 뭐 경쟁사 타겟팅이라든지 앱 타겟팅이라든지 가능한 활용 범위가 많아요. 반면 네이버에서는 그만큼 불가능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능한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요일, 시간대 및 성별, 지역, 연령대, 노출 지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노출 지면 같은 경우는 검색으로 할 건지 아니면 추천 지면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도 일부 차이가 있고요. 만약에 상품이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성 상품이다. 근데 남성에게 굳이 노출할 게 유의미한가?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여성 의류인데 무조건 여성한테만 노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 정확하게는 데이터를 보셔야 돼요. 의외로 여성 상품인데도 남성 구매 전환수가 꽤 있는 상품들이 은근 많거든요. 그러면 광고주가
아 그냥 이거 여성 상품은 끕시다, 여성 타겟은 남성 타겟은 끕시다 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아니에요 대표님, 지금 제가 데이터 확인했는데 남성 타겟에서 구매 수가 어느 정도 있었고 로아스는 어느 정도가 나왔으니까 이 남성 타겟에 대한 볼륨액을 그대로 가져가려면 남성 타겟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데이터를 보시고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쇼핑 검색은 크게 3가지 특이사항이 있고, 최종적으로 네이버에서 이제 쇼핑 검색을 하는 이유는 빠른 구매 전환을 위해서 이제 쇼핑을 최적화 상품 노출을 통한 구매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에요. 네이버 입장에서도 구매가 활성화하게 되고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지 서로 상부상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부 키워드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사실 많은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마케터마다 본인의 꿀팁도 다 다를 수도 있고 경험이 다르니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다 다를 수 있긴 한데, 크게 2가지로 먼저 가장 베이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경쟁사를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경쟁사에서 쓰는 키워드를 어떤 세부 키워드를 어떤 조합으로 어떻게 썼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품별로 만약 운동하면 스니커즈가 어떤 스니커즈인지, 뭐 플랫인지 로우컷인지 세부 키워드는 파생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경쟁사가 어떤 키워드를 쓰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2번째는 바로 네이버 키워드 도구를 활용하는 거예요. 네이버 키워드 도구를 은근 활용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키워드 도구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도구를 통해서 일 CPC 최대가 얼마인지 를 역추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월 검색량 수라든지 이것도 PC인지 모바일인지에 따라서 검색량 수가 나뉘거든요. 그런 데이터도 키워드 도구를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 갖고 왔는데요. 노출형 상품명 기능을 활용하면 어떻게 노출이 되냐, 지금 제가 빨간색 네모박스 쳐져 있는 공간이 노출형 상품명을 기재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거든요. 이때 노출되는 키워드로는 여성, 면 모달, 민소매, 이렇게 여성, 민소매, 나시, 편한, 끈, 민소매, 나시,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대부분 전 추천을 드리는 게 편한, 면, 모달 이런 형용사 같은 거나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앞에 붙여주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 저희가 검색을 할 때 크롭, 편한 이렇게 검색 안 하잖아요. 편한, 민소매, 크롭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해당 상품을 꾸며주는 좀 부사어 같은 형용사 느낌의 단어들은 대부분 좀 앞쪽에 두고, 그리고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 이렇게 여성, 검색량이 제일 많은 키워드죠. 이런 거는 최앞단에 둬서 저희가 어떤 키워드로 노출을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인지, 노출용 상품명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광고 성과가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이런 노출용 상품명도 신경을 써서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에 보이시는 44에서부터 99 체형별 사이즈로 너무 편안하고 예쁜 민소매, 이거는 기본 확장 소재 홍보 문구로 다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모바일의 경우는 최대 띄어쓰기 포함 10자, PC는 최대 30자까지 가능한데 이런 것도 다 어떤 거에서 후킹을 할 건지, 예를 들어 신선 제품이에요. 그러면은 신선 제품 같은 경우는 안전한 배송이란 빠른 신선 제품이기 때문에 빠른 배송이 우선시 되거든요. 그럼 그런 내용을 속으로 잡아서 확장 소재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같은 상품이지만 위에는 예민한 피부도 안심하고 입는 베이직 순면 끝나시로 뭔가 상품에 대한 퀄리티를 보장을 했으면은, 얘네는 44에서 99 체형별로 되게 러프하게 다 가져갈 수 있다, 편안하고 예쁜 민소매, 이런 걸로 체형별 사이즈를 먼저 속으로 잡았죠. 같은 비슷한 상품인데 끈 나시티로 비슷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확장 소재로 할 건지, 어떤 홍보 문구로 기재를 할 건지에 따라서도 그러면 CPC가 달라지고, CTR이 달라지고, 클릭률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CTR이 달라지니까 CVR, 전환율이 달라지고 해서 이런 사소한 포인트들이 모여서 결국 광고 성과를 좌지우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문구 하나 그렇게 신경 쓴다고 뭐가 달라지나 하는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셔야 돼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 도구 활용법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왼쪽에 키워드 하고 여기에 다 최대 5개까지 키워드를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회를 하면은 여기 하단에 해당 키워드의 월별 PC 검색량, 모바일 검색량 등등이 나와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여기 지금 화면이 잘리긴 했는데 우측에 보시는 월간 실적 조회하기였나? 파란색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누르시고 입찰가 혹시 최대가 얼마인지 10만 원 맞아요. 10만 원으로 기재를 하시고 조회하기를 누르면은 해당 검색어에 최고 CPC가 현재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맥시멈이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을 기재를 했을 때 99,000 얼마 아니면 뭐 97,000 얼마 이렇게 해당 금액의 최대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조회를 했을 때 그러면 광고주가 이 키워드는 이번 달에 내내 1등으로 원하셨는데 그러면은 CTR이 어느 정도고 클릭률이 얼마 정도이니까 예산을 얼마 정도 가져가면 한 달 동안 1순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역추적이 나오거든요. 계산을 그렇게 역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그러면 광고주가 무턱대고 저희 무조건 1순위 해주세요 했는데 예산이 안 맞아요. 그럼 순위를 조정하던가 아니면은 예산이 픽스가 안 됐다면은 이런 식으로 광고주한테 예산에 대해서도 먼저 역제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 방면에서 이런 키워드 도구를 많이 활용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차원 보고서 활용인데요. 다차원 보고서는 기본 보고서랑 차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 보고서라고 하면은 일단 이따가 제가 뒷단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차원 보고서에서 일단 볼 수 있는 훨씬 지표들이 많고요. 지표들도 본인이 원하시는 지표들로 다 설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나는 전환율을 높게 볼 건지 아니면 난 전환 수를 높게 볼 건지 예를 들어 상품에 대해서도 어떤 거는 클릭률을 높게 볼 건지 아니야 나는 전환율을 높게 볼래. 각각 마케터 분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지표들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본인이 일정 경험치가 쌓이면 그때 이제 본인만의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다차원 보고서의 간단한 설명으로는 이게 최대 2년치까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기본 보고서는 제가 알기로 최대 90일까지로만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1월부터 3월 말까지 조회를 했다 하면은 다시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이렇게 끊어서 보고서가 확인이 가능한데 다차원 보고서는 2년까지 데이터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편해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하는 지표를 설정이 가능하다. 사실 기본 보고서에서는 그게 한계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간접 전환수라던가 다차원 보고서에서는 열 설정이 가능한데 기본 보고서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데이터가 있다던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조합해서 본인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볼 건지 그 데이터 속에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어떻게 찾아낼 건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뭐 1번 보고서는 말 그대로 데이터예요. 노출량이 얼마고 클릭 수가 얼마고 클릭률은 얼마인지 그래서 노출이 얼마일 때 이게 제가 실제 데이터거든요. 노출이 얼마일 때 클릭률이 얼마이고 총 비용은 얼마나 소진됐는지 여기서 CPC를 계산하실 수는 있겠죠. CPC는 총 비용에서 나누기 클릭 수고 클릭률은 클릭 수 나누기 노출 수니까 간단한 데이터들은 사실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다차원 보고서는 어디서 누가 언제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연관 키워드라고 해서 그냥 짝대기 하나로 나오는 키워드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연관 검색어여서 그건 확인이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검색어는 추적이 가능하다. 그래서 노출 매체가 제가 그냥 러프하게 모바일이라고만 적어뒀는데 정확하게 어떤 지면인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추천 지면이면 어떤 추천 지면인지 검색 지면이면 어떤 검색 지면인지까지도 디테일하게 노출 매체가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시간대 역시 9시부터 11시까지 나오는데 정확하게 몇 분대까지는 안 나와요. 그리고 성별이나 연령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검색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차원 보고서도 이제 활용법이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까는 도구에서 키워드 도구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보고서, 다차원 보고서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밑에 눌러보시면 뭐 기본 전환 뭐 어쩌고저쩌고 많아요. 거기서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지표로 클릭하시면 되시고 대부분 그냥 전환으로 보시고 나서 그 전환으로 보신 보고서 내에서 좌측이랑 우측에 크게 두 개가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캡처본이 없는데 좌측에서는 캠페인, 광고 그룹, 검색어, 뭐 아니면 키워드 이렇게 나뉘고 우측에서는 노출수, 검색어, 뭐 연령, PC, 지면 이런 데이터를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면 엑셀 파일로 나오고 그 엑셀 파일을 로우 파일이라고 해서 로우 파일을 가공해서 보고서를 나가거나 아니면 광고주가 원하시는 특별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시면 그에 맞게끔 가공해서 전달드리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GFA는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광고 상품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시면은 단순히 노출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성과 중심의 캠페인이기 때문에 바꿔서 말하면 예산이 적으면 성과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모수가 없어요. 트래픽이 너무 적어요. 일일 스토어 방문자 수가 10명도 안 돼요. 근데 광고 예산을
일일 10만 원을 높여봐도 일일 10만 원만큼의 성과가 안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GFA는 성과 중심이기 때문에 일정 성과가 있겠죠. 클릭률이라든지 아니면 전환율이라든지 로아스라든지 이런 성과를 목표로 두고 운영하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GFA에서 지금 세팅할 수 있는 게 이렇게 8가지 캠페인인데 사실 이 중에서 주로 활용하는 캠페인은 일부 정해져 있긴 해요. 왜냐면은 캠페인 목표에 따라서도 이제 캠페인을 어떤 캠페인 선택을 할 건지가 나뉘고 그 안에서도 광고 그룹에서는 타겟팅을 설정 가능하거든요. 광고 그룹에서 어떤 타겟팅을 어떤 조합으로 할 건지도 나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사실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광고 캠페인은 이렇게 4개예요. 보시면은 웹사이트 전환, 맞아요. 전환이나 카탈로그 판매, 인지도 및 트래픽, 쇼핑 프로모션 이 정도인데 최근에 애드부스트 캠페인이 새로 개설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그때 잘 하고 계신가요? 성과 나왔나요? 아니요. 예산이 잘 안. 예산이 잘 안 타요. 저도 테스트를 하고 있긴 한데 네. 노출의 의의를 보고. 맞아요. 저도 저번 주 금요일부터 라이브 하고 있는데 일예산을 러프하게 2만 원으로 했는데도 아직까지 6만 원밖에 안 탔더라고요. 맞아요. 어쨌든 이 정도 캠페인 정도가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럼 이 4개의 캠페인을 어떨 때 어떻게 쓰면 효율적인가? 라고 질문을 주시면 전환 캠페인은 말 그대로 전환, 즉 구매나 구매 매출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에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인지도 및 트래픽은 혹시 메타 트래픽 캠페인 아시나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를 클릭할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 예를 들어 노출이면 뭐 방문 혹은 인지도 및 최대야 이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고, 어떨 때냐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 이커머스 업종이에요. 그러면은 트래픽은 뭔가 브랜딩을 하거나 자사 신제품이 나와서 신제품 단순하게 출시에 대한 그런 홍보 효과일 때 트래픽 캠페인 적합하고, 아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이커머스여서 빠른 구매 전환이 필요하다 하면은 당연히 전화 캠페인이 더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카탈로그 판매 캠페인이 사실 저는 운영했을 때 좀 효과가 좋았는데요. 카탈로그 판매 캠페인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긴 한데 자사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 원래는 이게 스마트 스토어에만 가능했는데 최근에 작년인가 개편이 되면서 자사몰도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내 제품에 반응한 사용자, 여기서 반응한이라고 하시면 스토어에 유입됐을 때 6개의 이벤트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6개 이벤트가 뭐냐라고 하시면 자사 스마트 스토어에 방문했을 때 결제 시작까지만 하고 이탈한 고객, 장바구니만 했던 이탈 고객 등등 이렇게 6개의 이벤트 값이 있거든요. 이거를 하나하나 최근 며칠까지로 할 건지도 다 조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최근 180 동안 방문했던 잠재 고객으로 할래 하면 180일 잠재 방문으로 하시면 되시고, 그런 세부적인 스토어 타겟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 제품에 반응한 사용자의 구매 전환 최대화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카탈로그형 판매 캠페인의 장점으로는 이게 배너잖아요. 배너면 바꿔 말하면 노출될 이미지가 필요해요. 그럼 이미지를 디자인하거나 이 레이아웃이나 이 기획안을 누군가 작성을 해야겠죠. 아니면 내부 인하우스 마케터 분이든 컨텐츠 마케터 분이든 아니면 마케터 본인이시든 누군가 그 이미지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카탈로그 캠페인의 경우 스마트 스토어든 자사몰이든 랜딩만 되고 연동만 바로 되면은 바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라이브 되는 시점을 좀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 쇼핑 프로모션 캠페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고객 혜택이라든지 프로모션, 일부 신제품 출시를 했다던가 아니면은 지금 신제품에 한해서 뭐 프로모션을 진행을 한다던가 신규 고객을 타겟으로 해서 어느 정도 뭐 페이백이라든지 리뷰 이벤트라든지 이런 이벤트에 대한 프로모션을 홍보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GFA 세팅 방법은 사실 검색 광고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캠페인 설정, 광고 그룹 설정, 노출 소재 이렇게 크게 3가지인데요. 캠페인 설정은 생산 날짜랑 캠페인 목적 같은 걸 기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날짜가 6월 10일이니까 뭐 250610 무슨 캠페인인지 카탈로그라든지 이렇게 캠페인 명을 아예 기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캠페인 명만 봐도 캠페인의 목적이 뭔지를 바로 눈에 띄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고서에서 어떤 캠페인 목적으로 적어놓지 않았으면 그게 사실 바로바로 확인이 어려워요. 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셀 파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캠페인 명에 기재를 하지 않으면
내가 카탈로그용으로 캠페인을 세팅한 건지 앱 전환을 했는지 전원 캠페인으로 했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캠페인 목적은 꼭 기재를 해두셨으면 좋겠고, 생성 날짜는 왜 생성 날짜를 기재를 해야 되냐라고 하시면, 라이브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라이브 한 시점 기준으로부터 7일 동안만 데이터를 비교할 건지, 아니면 일주일만, 2주만 데이터를 비교할 건지. 이게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 데이터를 비교하실 때 최근 7일과 그전 7일 이렇게 동기간으로 비교를 하셔야 되거든요. 최근 3일과 최근 7일, 당연히 노출량도 다르고 클릭량도 다르고 광고비 소진된 값도 다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비교하실 때 꼭 동기간으로 데이터를 비교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표 URL, 전환 추적 대상이 스마트 스토어인지 자사몰인지를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캠페인 지출 한도 설정인데요. 캠페인 지출 한도 설정이라고 하면은 해당 캠페인에서 내가 어느 만큼 예산을 쓸 건지, 예를 들어 저는 최근에 애드부스트 캠페인이 이제 신설되면서 광고주분한테 애드부스트 캠페인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럼 광고주가 근데 이 캠페인에서 예산을 많이 못 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테스트 삼아서 저희 해당 캠페인에서만 10만원 써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럼 10만원 조합을 제가 1예산 1만원으로 열흘을 돌릴 건지, 아니면 1예산 2만원으로 5일을 돌릴 건지 등등, 이렇게 그 다음 액션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출 한도를 캠페인 설정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광고 그룹 설정인데요. 광고 그룹 설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겟팅에 대한 설정을 광고 그룹에서 할 수 있어요. 연령 설정, 연령, 성별, 타겟팅 조합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토어 내에 6개의 이벤트 액션 값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조합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설정이 가능하고, 입찰 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 자동으로 할 건지 아니면 CPC 수동으로 할 건지 또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고 그룹 일례선 설정인데요. 이거는 캠페인 전체에서 내가 얼마를 쓸 건지를 설정할 수 있었다면은, 광고 그룹은 하나의 광고 그룹에서 내가 얼마를 쓸 건지가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180일 동안 방문했던 고객을 광고 그룹에서 일례산 2만원으로만 쓸 거야. 근데 구매 완료했던 고객들은 제외할 거고, 잠재 고객, 장바구니 담았던 고객들은 좀 그래도 우리 스토어에 유입이 있었고 관심도가 높았으니까 예산을 좀 더 써볼래 등등, 이렇게 좀 타겟에 따라서도 예산을 재분배해 보실 수 있잖아요. 장염에 걸려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말이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광고 그룹에 따라서 일예산을 나눠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타겟팅 설정인데요.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게 스토어 타겟이에요. 그리고 관심사 구매 의도는 뭐냐면은, 네이버 GFA에서 설정을 할 때 쇼핑인지 건강 상품인지 무슨 카테고리별로 다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구매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타겟팅 설정이 가능한데, 이거는 네이버에서 말씀 주셨던 게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것만 하는 게 더 효과가 좋다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연애 프로, 환승연애나 이런 연애 프로그램에서 어떤 작가분이 남자 출연자를 섭외를 하실 때 인스타로 찾으셨는데, 좀 자상한 남자분을 찾으신다고 하시면서 인스타에서 해시태그를 어떤 걸 찾을까 조합을 하시다가 해시태그에 모자 여행을 검색하셨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엄마랑 여행을 자주 다니는 아들이면은 뭔가 자상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유추를 하셔서 섭외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은근 말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반면 여기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만 하셔야 돼요. 계제 일정 및 방식 설정은, 안녕하세요, 상시 노출과 일정 기간 동안 노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프로모션이 있는 캠페인의 경우, 이게 대부분 프로모션이 뷰티 업종이나 아니면은 시즌성 이슈가 많은, 제가 지금 간장게장 광고주가 있어서 그런데 간장게장 같은 거는 활개철이 6월 20일까지가 활개철이래요. 그러면 그 기간까지만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프로모션 기간이 이번 주까지예요. 그러면 그 이번 주까지만 날짜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소재는 우리 브랜딩을 위한 소재여서 상시 노출을 해주세요 라든지, 광고 소재에도 맞춰서 게재 일정이나 방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광고 그룹에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잠시만요, 더워가지고, 세 번째는 노출 소재인데요. 노출 소재는 이미지나 설정에 대한 걸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대부분 노출 소재의 핵심 키워드라던가 아니면 노출 지면을 쓰고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노출 소재의 대규모라는 키워드가 되게 핵심 키워드예요.
그러면 대규모하고 언더바 해놓고 뭐 네이티브 배너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렇게 노출 위치를 간단하게 써놓고 그래야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셀 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좀 그렇게 하는 편이고, 랜딩 URL은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넘어가는 페이지를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프로모션 페이지면은 프로모션 바로 그 랜딩으로 떨어지는 이벤트 페이지라든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UTM 코드라고 나중에 아마 아실 텐데 어떻게 URL이 어떻게 UTM 코드로 어떻게 유입이 됐는지를 다 추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마케터가 세팅을 할 때 그냥 여기 페이지겠지 하고 그냥 해당 상품의 URL로 했어요. 클릭하면 그 상품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UTM 코드는 빠져 있어요. 그럼 내부에서 그거를 GA나 툴을 활용을 해서 전환 추적을 못 하는 거예요. 인사이트를 못 얻는 거예요. 그럼 그 데이터는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도 중요하다. 세 번째는 행동 유도 문구 설정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예시 사진을 안 가져오긴 했는데 파워링크로 치면 서브링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쇼파, 스툴 이런 예시 키워드로 잡긴 했는데 쇼파를 클릭했을 때 그럼 쇼파 관련 상품들만 나온다든지, 스툴을 눌렀을 때 스툴 관련 상품들만 나온다든지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탈로그 캠페인은 연동만 되면은 바로 라이브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출 소재를 이미지를 별도 설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즉슨 랜딩 URL 동안 별도로 설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면 누르면 바로 상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GF를 어떻게 관리를 하냐라고 하시면 사실 카탈로그형은 그렇게 관리를 할 게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노출되는 아이템이 순서대로 재배치되기도 하고, 카탈로그형은 저희 내부에서도 로아스가 못해도 한 300 정도 기본으로 나오는 성과가 좋은 캠페인이라서.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전환 캠페인이라든지 트래픽 캠페인이라든지 노출되는 배너 이미지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게 효과가 있을지를 잘 모르잖아요. 제일 기본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광고 비용을 내림차순 했을 때 총 비용이겠죠? 총 비용 내림차순을 했을 때 광고 비용이 소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값이 없다, CTR이 너무 낮거나 구매 전환값도 없고 심지어 장바구니와 같은 간접 전환값도 없어요. 그럼 해당 소재는 오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 그럼 이것도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해당 소재에 나는 1만원 이상 정도 테스트 해볼래 했을 때 해당 소재의 총 비용이 1만원 이하이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반면 1만원 이상 썼는데도 CTR도 낮고 전환도 낮고 장바구니도 없고 그러면은 광고주한테 말하고 이건 소재가 저희가 좀 별로인 것 같다, 이런 소재로 베리에이션은 안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인사이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잠재 고객 타겟팅인데요. 키워드 타겟팅, 스토어 타겟팅, 알림받기 타겟팅, 이렇게 세 개 제가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쓰는 타겟팅이라 가져왔어요. 키워드 타겟팅은 최근 30일이 아니어도 되긴 하는데 이거는 본인이 설정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시즌성 이슈가 있는 패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식자재, 뷰티인데 막 수딩인데 수분크림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 여름철엔 잘 안 쓰잖아요. 수분크림 같은 꾸덕한 거는 겨울에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좀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면 사실 30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만, 특정 키워드나 검색자에게 광고로 노출되기 때문에 검색 의도 기반 타겟팅으로 좀 구매 관심이 많은 잠재 고객에게 노출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좀 꿀팁을 드리면, GFA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검색 광고도 운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GFA만 하시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 말은 즉슨 그럼 검색 광고로 봤을 때 자체원 보고서에서 데이터를 보시고 전환이 발생했던, 즉 고효율 키워드를 한번 필터링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엑셀 파일 보시면. 거기서 봤을 때 자설명 제외하고 일반 키워드로 봤을 때 전환율이 높은 키워드나 아니면 전환 매출액이 높은 키워드나 전환 수가 높은 키워드나 이렇게 일정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런 키워드를 우선적으로 키워드 타겟팅에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검색 광고에서 해당 키워드로는 우리가 전환이 낮던 키워드니까 GFA에서도 한번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검색 광고와 GFA를 서로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고, 스토어 타겟팅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사 스마트 스토어에 방문한 고객들에게 노출되는 타겟팅인데, 최근 30일, 60일, 최대 이게 180일까지 가능해요. 3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찜, 장바구니, 결제 시작, 이런 액션값 총 6개거든요. 6개 등의 액션값을 한 고객에게 노출됩니다. 그 다음 알림받기 타겟인데요. 알림받기 타겟은 스토어 내 알림받기를 누른 사용자에게만 노출되는 광고 타겟팅입니다. 알림 설정을 한 다음에 미구매했던, 그러니까 알림 받기만 누르고 구매는 하지 않았던
타겟팅을 다시 리타겟팅해서 자사 상품을 다시 노출하는 타겟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워드 타겟팅은 아니긴 한데 스토어 타겟팅이나 알림받기 타겟팅 모두 모수가 너무 적으면 광고 세팅을 할 때 제외 처리가 돼요. 본인이 이걸 포함하고 싶어도 포함이 안 돼요. 왜냐? 모수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그런 유의점이 있다는 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실제로 운영 중인 광고 계정의 캡처본을 가져왔는데 스토어 타겟이나 알림받기 타겟은 사실 알림받기 타겟은 알림받기 하나니까 그래서 알림받기 타겟은 알림받기 타겟 하고 그냥 모수가 나와요. 이렇게 자세한 이벤트 값이라든지 기간이 나오지 않고 스토어 타겟은 이렇게 6개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앞에 눌렀던 그 앞에 타겟팅 이름이 광고 그룹명, 그러니까 자사명 그리고 어떤 이벤트 값으로 했는지 그래서 뭐 180일 쿠폰 발급 뭐 60일 결제 시작 이렇게 타겟 이름을 다 정리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180일인데도 방문수가 제일 많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찜, 뭐 장바구니, 구매 완료, 얼마나 모수가 있는지 사실 이 정도면 모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여기는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도도 있는 곳이어서 모수가 많은데 아마 신입분들이 처음에 광고 계정을 맡으시는 경우는 모수가 이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그럼 그때 조합을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면은 키워드 타겟팅으로 돌리던가 그게 아니라면 스토어 타겟을 방문 타겟만 활용을 한다던가 왜냐면 방문 타겟은 그나마 다른 액션 값에 비해서는 모수가 많을 거잖아요. 방문 타겟만 조합을 한다던가 등등 여러 가지 조합을 사실 경험을 해보시면서 나아가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 다음은 이제 검색 광고에서 다차원 보고서로 데이터가 확인이 가능하다면 GF에서는 성과 리포트가 있는데요. 광고비 리포트는 말 그대로 그냥 광고비 소진에 대한 거고 성과 리포트가 저희가 좀 보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리포트가 있고 성과 리포트, 기간 및 분석 단위를 이게 지표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본인이 보고자 하시는 조회 기간을 누르고 분석 단위가 나와요. 나는 소재별로 할 건지 일별로 할 건지 게재 위치는 어떻게 할 건지 연령 및 설정 왜 설정이라고 하죠? 연령 및 성별 그리고 기기는 어떻게 할 건지도 다 데이터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별 성공 사례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뷰티랑 패션 그리고 리빙 이렇게 3가지로 나눴는데 문제점이 어떻고 개선사항이 어땠고 제가 이거를 그냥 러프하게만 적은 거라서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뷰티 업종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사업자가 있었는데 하나 사업자 안에도 브랜드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브랜드에 따라서 계정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제가 브랜드명에 따른 캠페인을 분리를 다 했었고요. 그리고 주력 상품에 따른 광고 그룹이 예산 분배가 안 되는 이게 무슨 말이냐 상품이 가짓수가 여러 개면은 이 중에서 광고주가 밀고자 하는 메인 상품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뭐 재고가 많은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마진율이 높다든지 자사에서 이번에 프로모션 진행하는 거라든지 이슈사항은 많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예산을 가중하고 아니면 혹시 감액하고 이런 거에 대한 효율적으로 좀 운영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아서 광고 그룹에 따라서 예산 분배를 진행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출용 상품명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 또한 설정을 했고 찜수, 리뷰수, 리뷰 평점을 광고 소재 세팅할 때는 그 부가 정보라고 하거든요. 쇼핑 상품 부가 정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점이 낮거나 리뷰수가 없으면 안 해도 되죠. 근데 해당 경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니었는데도 활용을 안 하고 계셔서 설정하여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사 브랜드명만으로 구매 전환이 발생해서 자사 브랜드명을 제외하면 구매 전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세부 키워드나 일반 키워드를 통해서는 구매 전환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출 이미지나 누끼컷에 대해서도 이 구매 의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이 브랜드를 오픈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뷰티였는데 뷰티면 사실 제형이나 이런 게 되게 은근 포인트가 많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그래서 아마 에센스, 뭐 세럼 이런 거 치시면은 제품의 썸네일만 나온 경우도 있지만 모델분이 직접 이렇게 피부에 도포하시는 썸네일 것도 많아요. 아무래도 그런 게 더 후킹이 잘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변경을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패션 업종인데요. 패션 업종은 일단 저희가 PC랑 모바일을 왜 나눠야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이유는 간단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모바일에서 더 많이 검색하고 구매해서 뭐가 다르죠? 입찰가가 달라요. 맞아요. 입찰가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의 캠페인으로 하나의 광고 그룹으로만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 와중에 손실되는 광고 비용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운영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광고주분한테 이런 문제점이 있고 분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대표 키워드로 인한 예산 소진율이 높아서 이거를 좀 세분화해서 나눴어요. 사실 광고를 세팅하는 게 전체적으로 큰 맥락은 큰 뭉터기를 세분화해서 계속 쪼개서 그 안에서 어떻게 성과가 나는지를 계속 파생해서 나가는 게 제일 큰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가 계속 세분화될 수밖에 없고 나눌 수밖에 없어요. 큰 맥락이 원래. 그래서 세부 키워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메인 키워드만 쓰기보다는 세부 키워드를 발굴을 하자. 그러면은 어떤 키워드를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고효율, 저효율, 중효율 이렇게 다 나누고, 그 나누는 기준 또한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 나는 CTR은 뭐 0에서 몇 %까지는 저효율을 볼 거야. 아니면 전환수 몇에서 몇 가지는 저효율을 볼 거야. 본인만의 기준이 다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나중에. 그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했어요. 그 기준 또한 본인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광고주가 무슨 기준으로 나눴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냥요 라고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무슨 기준이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그랬구나 하고 광고주가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해당 광고주분 같은 경우는 검색 광고 외에 좀 새로운 매체에 대한 니즈가 있으셨어요. 저희는 매체도 많이 알아야 돼요. 어떤 매체가 요즘 좀 뜨고 있네? 그럼 우리도 이거 한번 적용해보자 라고 제안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검색 광고만 집행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카탈로그형도 같이 제안을 드려서 검색 광고 운영뿐만 아니라 이제 그럼 광고주 입장에서 니즈를 촉촉하신 거죠. GFA까지 같이 운영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리빙 업종인데요. 리빙 업종이 사실 이런 텀블러나 객단가가 낮은 상품 같은 경우는 구매 전환이 좀 주기가 짧아요. 예를 들어 식품, 떡볶이, 밀키트 이런 건 저희가 한번 보고 광고 보아도 괜찮네? 한번 사볼까? 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의자, 조명 이런 거는 저희가 본다고 바로 사진 않잖아요. 구매 주기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거 구매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지? 구매 여정을 어떻게 하면 좀 보다 빠르게 할 수 있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다양한 상품 종류에 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상품 가짓수가 엄청 많고 조명이나 소파도 어떤 종류에 따라 되게 세분화돼서 많이 나뉘는데 그런 거에 대해 우선 관리가 필요했고, 세 번째로는 낮은 품질 지수. 사실 품질 지수는 운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긴 해요. 근데 이걸 저는 최우선시로 두진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광고주분한테는 어쨌든 설명을 드려야 하긴 하니까, 그리고 품질 지수가 낮으면 광고비에서는 손실이 있는 게 맞으니까 세부 키워드로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외 검색어 관리 부진으로 인해서 무관한 키워드, 연관도가 떨어지는 키워드도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아마 광고를 운영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쓸데없이 너무 막 이런 키워드 노출이 돼 하는 키워드에 노출이 되거든요. 근데 클릭을 하면 그만큼 또 광고 비용이 손실이 되니까 제외 검색어 관리는 좀 빡빡하게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왜 같이 운영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검색 광고를 통해서 구매를 고려했던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토어에 유입이 됐다면 GFA를 통해서 리타겟팅을 하고, 아니면 리타겟팅 하지 않아도 고객을 인지했던 잠재 고객한테 자사 상품을 다시 보여줌으로써 이걸 퍼널을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